남편 내비 즐겨찾기, 왜 아내 친구 집이 있는가? 남편 차 내비게이션 즐겨찾기에 은경이네라고 등록된 주소가 있었어요. 은경이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 15년 넘게 함께한 절친이에요. 근데 남편은 은경이 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즐겨찾기는 뭐죠? 그리고 최근 목적지 기록에 매주 토요일마다 찍힌 은경이 집 주소는 또 뭐고요? 블랙박스에 찍힌 조수석의 여자 실루엣까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확인했는데 그게 제 친구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 차량 내비게이션의 작은 즐겨찾기 하나가 제 인생에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의 배신을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주말 남편 차를 빌리는 아내. 저는 33살 초등학교 교사 한지우입니다. 남편 박성민과 결혼한 지 6년째, 올해 5살이 된 아들 민준이를 키우고 있어요. 평범한 가정이었죠. 남편은 중견 IT 기업에서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각자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소형 경차를, 남편은 중형 세단을 몰고 다녔죠. 남편은 출퇴근용으로, 저는 주로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과 주말 장보기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날은 10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였어요. 제 차가 정비소에 맡겨져 있었어요. 정기 점검 시기가 되어서 금요일 저녁에 맡겼는데 토요일 오후에나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여보, 나 오늘 은경이 만나러 가는데 차 써도 돼? 응, 써. 키 여기 있어. 남편은 거실 테이블 위에 차 키를 올려놨어요. 고마워. 저녁쯤 올게. 민준이 잘 봐줘. 알았어. 걱정 마. 우리 남자들끼리 잘 놀 거야. 남편은 민준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어요. 민준이도 좋아하며 킥킥거렸죠. 그래, 그럼 잘 있어. 저는 남편 차 키를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색 소나타였죠. 깔끔하게 정돈된 차 안. 남편은 차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세차도 주 1회는 꼭 했고 차 안도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죠. 시동을 걸자 대시보드에 내비게이션이 켜졌어요. 최신형 내비게이션이라 화면도 크고 선명했죠. 은경이 집 주소를 입력하려고 했는데 문득 즐겨찾기 버튼이 눈에 띄었어요. 혹시 은경이 집 주소 저장돼 있나? 남편이 작년 겨울에 저를 은경이 집까지 차로 태워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은경이 생일 파티에 갔다가 제가 술을 좀 마셔서 남편이 마중 와서 데려다 준 날이었죠. 그때 주소를 저장해뒀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즐겨찾기 버튼을 눌렀어요. 여러 주소가 리스트로 나타났어요. 집, 회사, 장인어른댁, 이마트 죽전점, SK 주유소, 민준이 어린이집. 익숙한 장소들이었어요. 우리가 자주 가는 곳들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은경이네. 정말 저장돼 있네. 저는 그 주소를 클릭했어요. 지도가 나타났고 주소가 표시됐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789-12 레미안 아파트 102동 1502호. 맞네. 은경이 집 주소야. 주소는 정확했어요. 은경이가 작년에 이사 온 아파트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즐겨찾기 옆에 작은 글씨로 등록 날짜가 표시돼 있었어요. 2024.09 23 등록 9월 23일.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9월 23일. 그날은 무슨 날이었더라?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어요. 9월 23일은 월요일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학교 교사 연수로 하루 종일 교육청에 있었던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었죠. 남편이 은경이 집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날이었어요. 왜 그날 등록했지?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은경이를 만나기로 한 강남역 근처 카페로 향했죠. 운전하면서도 자꾸 그 날짜가 신경 쓰였어요. 9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멈췄어요. 아마 남편이 뭔가 심부름이라도 갔었나 보다 생각했죠. 내비게이션 즐겨찾기에서 발견한 낯선 주소. 30분쯤 걸려 강남역 근처 카페에 도착했어요. 은경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야. 여기.
언니, 오랜만이에요. 은경이는 저보다 2살 많았어요. 올해 35이죠. 고등학교 때 같은 동아리 선후배로 만나서 15년 넘게 친하게 지낸 절친이었어요. 은경이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능력도 있고 커리어 우먼이었죠. 3년 전에 이혼을 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언니, 뭐 마실래요? 나는 아메리카노. 알겠어요. 저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은경이 앞에 앉았어요. 요즘 어때? 바빠? 응, 회사 일이 좀 많아. 신제품 출시 준비 중이거든. 힘들겠다. 건강은 챙기고? 응, 괜찮아.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 문득 아까 본 내비게이션 즐겨찾기가 생각났어요. 언니, 혹시 9월 23일에 우리 남편 봤어? 9월 23일? 무슨 날인데? 아니, 그냥. 남편 차 내비에 언니 집 주소가 그날 등록돼 있길래. 혹시 남편이 언니 집에 갔었나 해서. 순간 은경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아, 그날? 응. 혹시 우리 남편이 언니 집에 갔었어? 무슨 일 있었어? 아, 그게. 은경이가 말을 흐렸어요. 시선도 이리저리 피하더군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내가 짐 옮기는 거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었어. 짐? 무슨 짐? 그냥 가구 좀. 무거운 게 있어서. 성민 오빠한테 부탁했지. 아, 그래? 그럼 성민이가 언니 집에 갔었구나? 응. 잠깐. 그랬구나.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나한테 말해주지 그랬어. 미안, 내가 급하게 부탁한 거라서. 너한테 말하기 전에 그냥. 은경이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평소 은경이는 말을 명확하게 하고 눈을 똑바로 보며 대화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시선을 피하고 말을 흐리더군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무슨 가구였는데? 옷장. 옷장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 무거웠어? 응, 꽤 무거웠어. 고마웠겠다, 우리 남편한테. 응, 정말 고마웠지. 대화는 계속됐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은경이는 계속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려고 했어요. 지우야, 민준이는 잘 크고 있어? 응, 잘 크고 있어. 요즘 말도 많이 늘고. 그렇구나. 나도 보고 싶다, 민준이. 다음에 같이 보자. 민준이도 은경 이모 보고 싶대. 그래, 그러자. 카페에서 2시간쯤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평소처럼 포옹하며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은경이의 어색한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어째서 아내 친구 집이 등록돼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시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봤어요. 신호 대기 중에 최근 목적지 메뉴를 눌러봤어요. 최근에 갔던 장소들이 시간 순서대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은경이 집 주소가 여러 번 나타난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은경이 집에 간 기록이 있었어요. 매주? 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달력을 확인했어요. 그 토요일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봤어요. 9월 30일 토요일 제가 학교 토요 돌봄 교실 근무했던 날. 10월 7일 토요일 민준이 어린이집 운동회에 제가 참여했던 날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안 왔었죠. 10월 14일 토요일 제가 친정에 다녀온 날. 모든 토요일이 제가 집을 비웠거나 남편과 따로 행동했던 날이었어요. 이게 무슨?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신호가 바뀐 거였죠. 저는 황급히 출발했어요. 집까지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매주 은경이 집에 간 거야? 무슨 일로? 매번 내가 집을 비운 날이라는 건 우연일까?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우리 민준이 잘 놀았어? 응, 아빠랑 로봇 만들었어. 그래, 대단하다. 거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은경이 잘 있대? 응. 저는 일부러 평온한 척하며 물어봤어요.
여보, 9월 23일에 은경이 집 갔었어? 남편이 순간 몸을 굳히는 게 보였어요. 응? 9월 23일? 응. 은경이가 짐 옮기는 거 도와달라고 했다던데? 아,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응.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 그냥. 급하게 부탁받아서. 금방 다녀왔어. 별일 아니라서 말 안 했지. 그래? 무슨 짐이었는데? 그냥. 옷장인가 뭔가. 잘 기억 안 나. 무거웠어? 응, 좀 무거웠어.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흐리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해. 은경이도 이상했고 남편도 이상해. 남편의 가본 적 없다는 거짓말. 다음 날 일요일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여보, 은경이 집에 몇 번이나 가봤어? 남편이 커피를 마시다 멈췄어요. 응?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한두 번? 작년에 너 데려다 준 거랑 이번에 짐 옮겨준 거? 거짓말이었어요. 내비게이션 기록은 최소 4번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딱 2번? 응. 왜? 아니, 그냥.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그날 오후 남편이 민준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간 사이 저는 남편 차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번엔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남편 차에는 최신형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어요. 전후방 카메라에 주차 모드까지 되는 제품이었죠. 저는 블랙박스 SD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꽂았어요. 최근 2주간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지난 토요일인 10월 14일 영상부터 확인했어요. 오전 11시쯤 영상이었어요.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탔어요. 긴 머리, 날씬한 몸매. 은경이? 확대해서 봤어요. 맞았어요. 은경이었어요. 오빠 고마워. 오늘도 시간 내줘서. 괜찮아. 나도 좋아. 두 사람은 편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오빠? 우리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 은경이는 평소 남편을 성민 오빠라고 부르긴 했어요. 저보다 2살 많으니까 남편한테는 동생뻘이었죠. 하지만 그 목소리 톤이 너무 다정했어요. 오늘은 어디 갈까? 한강 드라이브 어때? 좋지. 날씨도 좋은데.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어요. 30분쯤 후 차는 한강변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함께 한강변을 걷기 시작했어요. 전방 카메라에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주차 모드로 전환된 후에는 영상이 끊겼어요. 이 시간 후 영상이 다시 시작됐어요. 두 사람이 차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을 잡았어? 저는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확대했어요. 분명했어요. 남편과 은경이가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어요. 아내 친구의 이상한 태도와 흐리는 말. 저는 다른 날짜의 영상도 확인했어요. 10월 7일 토요일 영상. 역시 은경이가 조수석에 타고 함께 어딘가로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번에는 남산으로 갔더군요. 남산 전망대 주차장에 주차하고 함께 산책하는 모습. 9월 30일 토요일 영상. 이번에는 카페에 갔어요. 강남 어딘가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이 주차 카메라에 희미하게 잡혔어요. 모든 영상에서 두 사람은 편안하고 친밀해 보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9월 23일 월요일 영상도 확인해 봤어요. 그날은 제가 교육청 연수에 간 날이었죠. 남편은 오전 10시쯤 출발해서 은경이 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나왔어요. 은경이와 함께요. 두 사람은 차에 타서 어딘가로 갔어요. 점심을 먹으러 간 것 같았어요.
오후 3시쯤 다시 은경이 집 앞에서 은경이를 내려줬어요. 그리고 은경이가 차에서 내리기 전 남편에게 뺨에 키스를 했어요. 가볍게 친구끼리 하는 인사 키스처럼. 하지만 그게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친구 사이에 저렇게 해?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제 절친과 제 남편이 뭔가 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관계였어요. 저는 은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 지우야. 지우야. 어제 만났는데 무슨 일이야? 언니 지금 시간 돼? 잠깐 만날 수 있어? 응? 지금? 갑자기? 응. 꼭 만나야 할 것 같아. 급한 일이야. 은경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어디서 볼까? 언니 집 근처로 내가 갈게. 어디 좋은 데 있어? 그럼. 레미안 단지 앞 스타벅스? 알았어. 30분 후에 보자. 응.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나갔어요. 남편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둘러댔어요. 차 블랙박스에 찍힌 한 여자의 실루엣. 스타벅스에 도착했어요. 은경이는 이미 와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바로 은경이 앞에 앉았어요. 언니. 응,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언니. 우리 남편이랑 뭐 하는 거야? 은경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블랙박스 영상 다 봤어. 언니가 우리 남편 차에 타고 함께 한강 가고 남산 가고 카페 가고 그리고 손잡고 걷는 거. 은경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 뭐 하는 거야? 지우야. 15년 친구잖아, 우리. 숨기지 말고 말해줘. 은경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설명해봐. 나 성민 오빠 좋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 미안해, 지우야. 하지만 나 진심이야. 언제부터? 올해 초부터. 봄쯤부터. 올해 초부터 내 남편 좋아했어? 응. 그래서 2개월 전부터 만난 거야? 9월부터? 응.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15년 친구가 내 남편 꼬셔? 꼰 게 아니야. 은경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친구 남편한테 감정을 느끼면 거기서 끊어야지. 제 목소리도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국 주소지로 향하는 아내. 지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힘들면 하지를 말았어야지. 나도 참으려고 했어. 근데 성민 오빠가. 우리 남편이 뭐? 성민 오빠도 나를 좋아한대. 뭐라고? 성민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 나한테. 거짓말. 진짜야. 성민 오빠가 먼저 좋다고 했어. 나는 거절하려고 했어, 진짜로. 근데 뭐? 오빠가 너랑 요즘 잘 안 맞는데.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외롭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나도 알아.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나 진짜 성민 오빠 좋아해. 은경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뭘? 계속 만날 거야? 내 남편이랑? 나.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대답해. 지우야. 이해해줘. 이해? 내가 뭘 이해해? 15년 친구가 내 남편 꼬시는 걸 이해하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간다. 언니 얼굴 보기 싫어. 지우야. 은경이가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어요. 저는 곧장 남편이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40분 걸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민준이와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벌써 왔어? 응. 저는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민준아, 엄마가 아빠랑 중요한 얘기 해야 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을래? 응. 민준이는 순순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남편 앞에 섰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은경이 만나고 왔어. 남편의 표정이 변했어요. 문 앞에서 마주한 현실 남편과 친구. 은경이가 다 얘기했어. 뭘? 너희 둘이 만나는 거. 너희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우야. 블랙박스 영상도 다 봤어. 손잡고 걷는 것, 키스하는 것 다 봤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모르게? 2개월 동안 매주 만나면서 모르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제부터였어? 올해. 여름쯤부터. 어떻게 시작됐는데? 은경이가. 이혼하고 힘들다고 상담을 요청했어. 그래서 만났어? 응. 처음엔 정말 상담만 했어. 은경이가 힘들어해서 조언해주고 위로해줬지. 그러다가 사랑에 빠진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해. 응.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은경이 생각이 나고 만나고 싶고 나는 뭐야? 너도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다른 여자 만나? 미안해. 나도 혼란스러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혼란스럽다고? 6년 결혼 생활이 2개월짜리 감정보다 못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우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그때 민준이 방문이 열렸어요. 엄마, 왜 싸워? 아니야, 민준아. 방에 있어. 엄마 우는데 어떻게 있어?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민준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침착하게 모든 진실을 끄집어내는 아내. 민준이를 재우고 저는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어요. 정확하게 말해. 너희 둘 어디까지 간 거야? 손잡고, 키스까지. 그것만? 응. 그 이상은 안 했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야. 그 이상은 안 했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끝낼 거야. 은경이한테도 말할 거야. 진심이야? 응. 나 정신 차렸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 결정했어. 뭘? 이혼할 거야. 지우야. 못 믿겠어. 내 친구랑 바람 피운 사람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안 돼. 이미 끝났어. 민준이는 어떡하고. 민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양육비만 내면 돼. 지우야, 제발.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났어요. 생각할 시간 줄게. 일주일.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위자료 7,500만 원, 재산 분할 55%, 민준이 양육권은 제가 가졌죠. 은경이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15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남편도 친구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존엄을 지켰어요. 지금은 민준이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작은 내비게이션 즐겨찾기 하나가 모든 진실을 밝혀줬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작은 단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